그래서 근데 그게 또 이게 모든 그런 상황들이 항상 늘 갖춰지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거에 대한 생각은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하면 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니까. 어, 포기하지 않으면 성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덕담 타임인가요? 덕담하지 말라는데 조언 안 되는데. 갑자기 평판. 너 무슨 뭐죠 평판이죠? 충고. 충주 평판. 오케이. 새로 하나 배워갑니다. 그래서 막 이것도 어떤 책에 나오는 말일 거예요. 충주 그래요? 평판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언니 진짜 책 많이 읽으신다.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아니에요. 그 책을 부분이 항상 읽더라도 보호하고 있죠. 그쵸, 저기 그쵸,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그렇죠. 내가 잠시 맡아뒀다가 그렇죠. 다시 반납하고. 그렇죠. 반납 전날에 급하게 좀 읽고. 맞아요. 그래서 또 그런 데서 한 문장 저는 한 권에서 한 문장 건지면 많이 건졌다 진짜.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뭐 한 권에서 한 문장 건지는 거 이런 거만 건져도 잘 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체를 알고 한 문장을 건지는 거랑 일부만 아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네요. 맞네요. 맥락이 다르니까. 이 책에서 함부로 그렇게 훔치지 말라고 거기 나와 있어가지고 얼마나 뜨끔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그 모든 거를 다 알고 이거를 내 이 문장에 가져오는 거랑 또 그렇지 않은 거랑 또 다르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독직 쓴 사람의 의도를 곱게 해가지고 그렇게 훔치면 안 된다. 약간 그래서 맞다. 맞아 나도 양심에 많이 찔린다. 그쵸.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사유에서 발전시키느냐 이것까지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맞아요. 문장 하나를 내가 잡고 있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사유에서 만들어 가는지는 적용해서. 그게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맞아요. 적용해서 정말 액션에 하는 것까지. 그냥 어디에서 이 문장만 알았다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내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쵸. 그리고 그 이해가 솔직히 맞다고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쵸? 그쵸. 그 작가조차도 내가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해석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자기한테 가까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되게 미지의 영역이니까 대신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끼님의 요즘 소망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구직. 구직. 제가 요즘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어쨌든 사업의 형태로 예거진을 운영을 해보고 나니까 저는 여기에 완전 몰입하는 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 예거진이 저한테는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 약간 이런 거였는데 이게 또 메인이 되니까 해소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과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형태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전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병행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내가 이만큼의 체력이 있어도 막 일하다 보면은 깎이고 막 그런 예전에 막 그런 깎이고 이런 거 봤었거든요. 네네네. 깎이고 이제 내가 이거를 나머지를 모아서 어쨌든 이거 예거진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탈출구에서 그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예거진 하는 게 쉬는 시간이었어요. 예거진 하는 게 머릿속을 좀 비우는 시간이었고 좀 나를 좀 가볍게 하는 시간이고 이게 저한테는 누워있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메인으로 오니까 정말로 쉴 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제가 원치 않은 형태로 쉬는 것도 아니고 뭐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살짝 악순환 이렇게 뭔가 막혀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거진 작업할 때 뭐를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작업 뭐라 그러지? 작업 과정? 작업 과정 중이에요? 다 재밌는데? 다 재밌어요. 저한테는 진짜 총망라의 취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딱 맞는 작업인 것 같아요. 글 쓰는 것도 재밌고 편집하는 것도 재밌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고 사진 편집하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정말 딱 맞는 그거를. 네, 저는 저한테 딱 맞는 이걸 찾아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그것도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잡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진짜 관심사가 엄청 많고 막 이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그냥 진짜 원데이 클래스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그날 하루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었는데 이게 또 예거진으로 하나의 컨텐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가 하나둘씩 쌓이는 느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냥 소멸되고 다 승화되고 그냥 다 날아가는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흔적들이 하나씩 남으니까 뭘 해도 좀 재밌어진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그거네요. 네네네네네. 원동력이 되는 거네요.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굳이 활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칙보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 칙보하면 이제 다음 호에 또 칙보에 실리겠네요. 칙보의 얘기 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하다 생각하면 안 실릴 수도 있고. 그런가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하여튼 가볍고 편하게 정말 진을 많이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마지막 코가 너무 이제 텀이 길었죠.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 2년 만에. 그러다 보니까 만들 때도 저도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동안의 성장도 좀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년의 시간을 60페이지에 넣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깝기도 하고. 맞아요. 생각보다 다 안 들어갔어. 맞아요. 덜어내야 될 게 진짜 맞아요. 많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원래는 그 두 번째 거를 작업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되게 이제 정해놓은 주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또 덜어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때는 이제 할 생각으로 모아놨던 것들을 이제는 좀 약간 묵혀놔야 되는 것들이 되니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때도 맞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맞아요, 하나도 맞아요. 기록을 못했네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쵸. 그때 하는 거 왜 이렇게 못하지? 저는 그게 조금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게 저한테는 그때 하는 게 어려운 이유였어요. 네. 왜냐면 A를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B는 예거진을 만드는 일인데 근데 수입원이 딱 없으니까 늘 얘가 우선순위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업이 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런 작업할 때 규칙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일 있으면.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는 제가 학원 선생님 하면서 작업하고 승무원 하면서 작업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는 규칙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와서 일을 했다라는 건 내가 수익 활동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이때는 내 탈출구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때 예거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하면 무조건 예거진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일과 예거진이 거의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잘 못해요. 잘 못해서 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찾아보고 그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이런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가 늘 안 돼서 많이 혼납니다. 누구한테 혼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에게 물리적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일을 받아와? 너무 춘철 살인 뼈 맞은 것 같은데. 네가 너는 24시간을 사는데 왜 자꾸 48시간을 사는 사람처럼 일해? 그래가지고 헤르미온느 시계 구하러 가야겠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남편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배웠고, 그러면서 좀 시간을 좀 덩어리 단위로 나누고 하나만 그 한 덩어리에 하나만 해도 나한테 좀 만족하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진짜 쉬는 시간이 없이 쉴 줄을 몰랐었는데, 만약에 내가 내 덩어리 자체는 4시간 덩어리인데 일은 1시간 하고 끝났어요. 네. 그럼 3시간 동안 그냥 저한테 쉼을 줬어요. 그건 내가 4시간짜리를 1시간에 한 거니까 그건 내가 보내자 이렇게. 저도 항상 시간 관리를 좀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몇 시간, 뭐 2시간 동안 일을 해. 그러면은 항상 이제 뭔가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거 자꾸 저는 더 하는 거 맞아요. 더 하고 맞아요. 못 끝내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계속 밀려. 맞아. 그럼 다른 애들이 다 쌓여.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끝내야 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늘 조금 더 하면은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막 우리가 시간을 들이는 얘기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들이는 만큼의 뭔가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네네. 그 약속된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애초에 너무 시간을 늘려버리면 그게 타이트하게 되지 않으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를 막 늘 고민을 하는데 결론은 늘 비슷해가지고. 조금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작업 시간이라고 한다라면 작업을 예로 들면 일단 내가 작업하는데 한 페이지를 작업하는데 얼마나의 시간이 들어가는지 이 평균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이 데이터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페이지를 작업하는데 3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면 3시간에다가 그 1시간 정도?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두고 이렇게 4시간을 내가 다 썼다? 그러면은 미완이어도 일단 낸다. 라는 단호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호하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마감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감이 항상 네, 중요하다고 하셨군요. 그래서 이게 마감인 거거든요. 왜냐면 단호하게 내가 내는 것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혼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내가 나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느린지에 대한 가늠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그 시간을 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 페이지를 만들 때 내가 조금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있어야 해석할 거리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내가 이 페이지를 다 완성하는 거는 내가 한번 다 쭉 기록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들었고 내가 글 쓰는 데는 얼마나 했고 사진 고르는 데는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을 아니면 대략적으로 한 챕터 어느 정도 한 10페이지 하는데 얼마만큼 걸렸다. 이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꼭 한 페이지 아니요. 그러면은 뭔가 지금 예끼님은 한 페이지 작업하는데 어느 정도를 잡고 작업을 해요?
한 페이지가 뭐 사진이냐 글이냐에 따라 달라가지고 그걸 약간 한 덩어리로 해서 한 10페이지 정도 한 세트 정도로 생각을 하면 10페이지 하는데 뭐 일주일? 일주일. 네. 아예 큰 단위로 잡으시는군요. 네네. 왜 그래서 글은 좀 오랫동안 하고 사진은 금방 해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갑자기 상담이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맨 처음에 해준 지적이 이거였어요. 너는 1시간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거다. 어떨 때는 실제 너는 3시간을 들여야지 한 페이지를 만드는데 네가 이걸 1시간에 하겠다라고 너가 계획을 하고 이 뒤에 다른 애들을 자꾸 채워 넣으니까 3시간 하고 나서 얘네들이 다 2시간만큼 밀려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머리를 땡 맞은 줄 알았어요.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가? 그래도 막 이렇게 뭔가 딱 납득이 되면은 바로 실행을 그래도 하는 편이네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니까 나를 내가 설득이 되니까 설득이 되면 저는 수용합니다. 설득이 되면 수용합니다. 뭔가 되게 지금 굉장히 선언하듯 네. 설득하지 않으면 싸움이 시작돼요. 말이 되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성적인 그런 설득이 중요하군요. 네네네. 그래서 엄마랑 맨날 싸워요. 갑자기 고백. 네, 어려워요. 엄마가 제일 어려워요. 그거는 뭐 누구나. 네. 감정적으로 호소하시는 또 그리고 딸들과 잘 싸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하다가 또 어떤 마음도 드냐면요. 마감을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어느 정도 한 80% 정도가 완성이 돼요. 100이 안 됐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 더 붙잡고 있고 싶지 않다. 진짜 꼴보기 싫다. 이제 그냥 내버리고 싶다. 그러면 그때 냅니다. 근데 뭔가 그 80에서 100이 되는 그 방향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면 그냥 80으로 내야 돼요. 그러면 그 100은 내 것이 이번 호의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번 예거진도 80이 뭐야? 65. 갑자기 냉정한 평가. 65% 마음에 듭니다. 65% 마음에 드는데 마감을 해야 되니까 마감을 했거든요. 진짜 전날에 퀵으로 받을 정도로 진짜 턱 끝까지 긴박했네요. 꽉 채워서 마감을 했는데 그 65%에서 100으로 넘어가지 못한 이 불만족감보다 5호가 어쨌든 나왔다는 만족감이 진짜 1000배는 커요. 아까 그 만족감에 그 비교해 주셨잖아요. 네. 1000배는 커요. 그래서 내가 점을 하나 찍었다. 네. 마침표를 찍었다. 네네네네. 어쨌든 그런 한 챕터에 또 마무리하는 거니까. 네네네네.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 받을 거 있으면 피드백도 받고 지금 생각하는 100이 어쨌든 똑같이 6호로 가면 여전히 한 80의 수준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100에 나는 도달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영원히 또 도달할 수 없는. 네, 영원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경지. 무한으로 해서 저 멀리 가기 때문에 그냥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놓아주는 연습이 됐어요. 이렇게 뭔가 시간도 놓아주고. 네, 때가 되면 보내줘야 한다라는 거를 이거 하면서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보내준다. 네. 어쩐지 좀 말이 슬프네요. 보내줘야죠. 가야 하는 이는 보내야 합니다. 슬프지만 아쉽지만 보내야지 또 다음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야 6호를 하죠. 6호 이제 자유롭게 해보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좋습니다. 더 즐겁게 할 수 있죠. 또 6호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헤.
갑자기 불만해서 어쩌다 네, 여기로 와버렸지. 불만해서 잡지 상담으로. 불만해서 잡지 상담. 잡지를 만드는데 되게 고민 많이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럼요. 근데 어쨌든 뭔가 만들 때는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고민보다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맨날 고민을 많이 할까요? 이것도 불만이에요. 이것도 저의 불만입니다. 요것도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요. 이 생각에 똑같은 생각을 한 3번, 4번 하고 있는 그 순간 나한테 지쳐버려서 그냥 해자. 아까 이런 마음이 거기서도 걔가 또 이기는 순간이 오거든요. 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 마음의 한계치가 분명히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성장이죠. 그럼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내겠다는 마음만 포기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우리의 불만은 나와 돈. 가장 그 보편적인 불만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우리가 근데 또 막 어릴 때는 되게 막 이제 나는 특별한 삶을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제 시간 지나면 또 다시 그래 나는 평범하게라도 살아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약간 나이 뭔가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그때 어릴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단어들, 의미들 이런 거를 더 이해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말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또 이해하는구나. 근데 지금 내가 또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그들도 이해할 수 없겠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겪어보지 않고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 단어 하나가 이 정도의 의미였다면 이제는 더 큰 의미라는 걸 알고 뭐 근데 그럼에도 뭐 그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늘 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하나 새로 의미를 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기도 한데 결국에는 그런 것도 어쨌든 그냥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일정 부분은 또 감내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맨날 처리되지 않고 살겠다고 열심히 외쳤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뭔가 처리 든 것도 안 든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인가 이효령 선생님이었나 아니 다른 김영석 선생님이었나 그 되게 오래 사신 그 철학자 분께서 나와가지고 100세가 넘으셨는데 자기가 90세 때 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어린 생각을 하다니 이런 반성을 하셨대요. 그래서 나는 끝없이 어린이겠구나. 나의 그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 90세 어른 철학자의 그 연륜과 깊이면 진짜 나한테는 너무너무 하늘이고 너무너무 멋지고 막 약간 이런데 그분조차도 거기서부터 10년 벗어난 자기한테는 너무 어리게 느껴졌다 이런 것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늘 응애로 살아야죠. 응애예요. 근데 우리가 되게 뭔가 사회에서 지내다 보면은 그런 나이에 대한 제약을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내가 어리다는 이 마음 이것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늘 배울 게 있다. 누군가가 내가 아니라고 규정하더라도 결국에는 나를 규정하는 건 나여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런 거를 한계를 많이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한 사람의 인식 가지고는 솔직히 바뀌지 않잖아요, 사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부터는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고 지금 솔직히 막 괴로워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저보다 훨씬 어린데도 맞아요. 다 막 전 이미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진짜 속상해. 많거든요. 진짜 맞아요.
근데 나도 아직 이렇게 그냥 사는데 너 그렇게 어린데 왜 포기하니? 이런 거 맞아요. 솔직히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꼰대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솔직히 아쉬운 거죠. 사실은 이 괴로움이 물론 스스로의 몫일 수도 있겠지만 사이가 만든 괴로움도 되게 크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스스로 너무 제한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사회가 금방 따라와주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구성원들도 변해야 되고 사회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제일 작은 단위는 어쨌든 구성원이니까 그런 인식 자체들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우리가 계속 괴로운 세대라고 하는데 그런 괴로움들이 조금이라도 덜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도 불만이죠, 진짜. 맞아요. 아쉽죠. 저 요즘 취준 해가지고 그 취준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막 26, 27 친구들이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막 이러면서 막 글 올려놓은 거 보면은 너무 속상해. 그럼 나는 나도 사는데 나는 뜨끔뜨끔하죠. 나는 뭐야 서류 탈락이야 뭐야.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한다. 우리 예끼님이 보여줍시다. 그럽시다. 제가 또 역사로 한번 남아보겠습니다. 그럽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특별한 인생에 완성해 갑시다. 그럽시다. 좋습니다. 오늘은 또 아주 딱 적당하게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좀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그게 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도 안타깝고 그 사람도 안타깝고 맞아. 그렇다고 막 누가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맞아.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제가 30 딱 될 때 저희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할머니 저 이제 30 돼요. 막 이러니까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나 막 이러다가 할머니는 30으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애긴데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게 딱 새해 딱 되면서 들은 말이어가지고 그 힘으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30이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애긴데 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저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애기가 3살만 더 먹었을 뿐인데 겨우 3년 지났을 뿐인데 이런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는 느낌? 맞아요. 저도 막 제가 원래 그런 비밀보장이라고 그 팟캐스트 팬이잖아요. 수문이 김숙 언니들이 하는 언니들도 항상 우리는 애기라고 얘기해 준다고요. 아직 애기네. 그러니까.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너무 좋은 언니들. 이제 막 그거를 이제 현실로 가져왔을 때 아무도 이제 거들떠보지 않는 얘기라도 내가 어쨌든 알고 있는 얘기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누군가한테 또 거리낌 없이 얘기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할머니랑 언니들 얘기가 위안이 된다. 그럼요. 우리도 할머니 있고 우리도 언니 있다. 그럼요. 앞서 살아가신 분들의 지혜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10년 뒤에 오늘을 생각하면서 참 어렸다. 맞아요. 그때 재밌는 거 많이 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때 너무 얕은 생각으로 나불거렸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이게 어쨌든 지금의 젊은 날의 기록이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올해 해보도록 합시다. 갑자기 그런 생각 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 듣느라 고생하셨어요.